노후가 걱정되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이것저것 해보자니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열정도 없네요. 총체적 난국인데요. 꿈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 커피숍 뭐 1인 커피숍이랑 뒤지기 힘들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망했지. 그래서 망했잖아요. 어떤 정보를 습득해서 이거를 만드느냐, 학습 능력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한 거죠. 젊을 때 주식하지 마세요. 내가 직장인이라면 돈을 얼마나 적게 쓰느냐 거기서 승부가 다 납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또 생각하실 때 젊었을 때 한 5년 단위로 혹은 10년 단위로 또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내가 진짜 멋있는 모습 있잖아요.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나이만 먹고 있으니 노후가 걱정되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이것저것 해보자니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열정도 없네요. 총체적 난국인데요. 20대 때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우선 질러보기라는데 요즘은 그럴 의지도 없는 듯합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그럼 30대 이상이라 하시는 거네요. 근데 뭐 너무 상황이 심각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솔직히 난감한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좀 난감하니까 제가 회사 다니면서 있었던 일을 해드릴게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뭐 이분도 만약에 직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맨날 뭐 노후 준비 그 얘기를 많이, 여기 노후 준비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나와서 제가 그래서 이 고민을 픽업한 거거든요. 노후 준비 하는데 여러분 노후 준비 뭐가 있을까요? 노후 준비 돈 모으는 거 뭐 바로 떠오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돈 모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버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대답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가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해갖고 안 아픈 거. 왜냐면 여러분 노후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뭐냐면은 병원비거든요. 안 아픈 거.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준비라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던 직업이 끝났을 때 삶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끝났을 때 삶인데 그때도 돈이 필요하면 좀 벌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맨날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맨날 말하는 게 나도 저 커피 가게, 커피숍 하면서 살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나 잘할 자신 있는데 맨날 근데 여러분 죽어도 살 못해. 근데 커피숍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뒤지기 힘들잖아요,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망했지. 그래서 망했잖아요. 진짜 왜냐면 이 꿈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 커피숍, 뭐 1인 커피숍이랑 이 커피숍 하겠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커피하고 레스토랑 같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담하게 해갖고 뭐 행복하게 막 노래 틀어놓고 막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전 장소도 잘했어요. 네, 근데 배신당해서. 배신당해서 망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즈니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그래 그러면 좋다 이거. 저는 그걸 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요. 그럼 그걸 하자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이걸 후배들이랑 많이 얘기했어요. 그럼 니네가 그 커피숍을 참 니 커피를 아냐? 내가 그랬어요.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뭐 원두에 대해서는 알아? 모르는데 그래요. 그래 그럼 그 원두 좀 아는 애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원두를 어디서 유통을 시킬 거고, 예? 그 다음에 어디다 부동산을 구할 거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고, 예? 그 다음에 컵 같은 거 어디서 뭐 할 거고,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막연하죠. 예? 막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노후 준비라는 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게 교양을 쌓는 게 노후 준비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양 설명 많이 해드렸잖아요. 교양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막 진짜 뭐 인문학 이런 게 있는 게 교양이 아니라 다양한 거를 조금씩 어느 정도 아는 게 교양이에요. 그래서 뭐 세법, 뭐 법,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그다음에 인간관계, HR, 휴먼 리소스,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손님을 상대하니까 대화법, 뭐 알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거에 관련된 책 저는 솔직히 그러면 10년 읽겠어요. 제가 맨날 가라거든요. 커피 가게를 차리는 거에 관련된 책을 한 100권 정도 읽고 10년이면 1년에 5년 잡읍시다. 그럼 1년에 20권씩만 읽으면은 20권이면은 뭐 2주에 한 권씩만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카페 관련된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요 또? 진짜 아니 뭐 이제 언론적인 책도 있지만 이제 강론 들어가면 뭐 도쿄 카페, 이태리 카페, 그럼 뭐 지역 많이 카페 다 없겠네요. 나오고 그 지역에서 또 유명한 카페 해서 뭐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 쿠폰만 해도 우리가 영상 옛날 고작가님 카드뉴스도 만들어졌잖아요. 쿠폰에 대기 2개 찍어주는 게 되게 유리하거든요, 도장요. 통계적으로 2개 찍어 놓으면은
결국에는 8개 찍을 거를 그냥 8개랑 10개에서 2개 찍어놔서 8개 찍을 거는 2개 찍어놓은 게 훨씬 많이 온단 말이에요. 미리 2개 찍어두는 처음에 거예요. 한 장 사면 3개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실제로 이걸 다 메꿀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겠지만 뭐 해석한 의견이 분명히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가. 근데 이런 거 안 하는 데가 태반이에요. 지금. 많이 오는데도 안 해요. 공부량이 그렇게 딸린 거예요, 여러분. 응? 돈을 조금 더 벌 방법이 있는데 나 돈 너무 벌기 싫어. 그런 거 안 해, 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어때요? 주말마다 틈틈이. 왜냐면 여러분 주말 근무자랑 평일 근무자는 알바가 달라요. 여러분 알바 그 사이트에 다 보면은요. 왜냐면 주말은 또 다르잖아요. 왜냐면 주말은 급여도 다르고 어떤 친구들은 평일에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주말에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말 근무자만 따로 찾는 알바 가게도 많아요. 그러면은 직장 다니면서도 주말에 어때요? 커피 가게 가서 알바 해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는 게 노후 준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자기가 그게 뭐예요? 자기가 커피 가게 너무 하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일이면 안 된 거예요. 너무 즐거워요. 가서 배우고 커피향 맡고 사람들 나누고 경험치 쌓는 게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주말에도 여러분이랑 이게 일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즐거워요. 이걸 하면 누가 바뀌겠지. 한 명이라도 내가 광주에 올 기회가 없는데 광주에 있는 친구들이랑 직접 만나서 이렇게 고무, 인스파이어 하면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조금 되겠지.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 저 이게 다 즐거운 일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근데 막상 뭐 노후 준비면 노후에 내가 하고 싶은 즐거운 걸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되게 터무니없이 막연하게 준비해요. 돈만 생각해, 돈만. 신 박사님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이거는 어떤 지식에 관련된 얘기일 수 있지만 결국적으로는 학습 능력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해요. 근데 내가 커피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정보들을 모으고 그걸 취합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이제 학습 능력인데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커피 지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는 완전 달라졌거든요. 왜요? 이때는 지금 포화 상태잖아요.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전이랑 지금이랑 성공 확률이 되게 정말 어려워진 거죠. 경쟁자가 워낙 많으니까. 게다가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항상 이 자영업 할 때는 소비자가 전문가의 영역이냐 아닌가 영역이냐 구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영역이면 이거는 정말 맛으로 승부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 음식의 사람도 전문가예요. 그래서 음식은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보다 진짜 맛을 정말 맛있게 하면 돼요. 그럼 17층에 있어도 그거 찾아와요. 뭐 17층 뭐 지하 뭐 이렇게 해서도 다 찾아와요. 그 지옥 밑에 지하실에 차려도 찾아와. 그렇지. 맛집이면 심지어 저는 뭐 식당 서비스 중요하다 아니에요. 맛이 좋으면 저 욕해도 먹어요. 근데 맛있어. 대안이 없거든 이 맛을. 욕쟁이 할머니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맛이 있으니까. 커피는요.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뭐 스타벅스 커피 맛있다 하면 다 틀려요. 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진짜 이 악물고 스벅먹 간다 그런 분 있나요? 어디 가가지고 스타벅스 어떻게 해요? 커피빈이나 다른 데 가지 않나요? 맞죠? 왜? 자기가 생각보다 변별력이 없거든요. 내가 정말 스타벅스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면 내가 다른 지역 가서 무조건 스타벅스 찾아가야죠. 근데 아니야. 옆에 커피빈 있거나 다른 거 있으면 뭐 달콤 커피 뭐 있으면 들어간단 말이죠. 그 얘기면 비즈니스 형태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중점 주는 거 달라지고. 그래서 커피는 완전 몫이 중요해요. 몫이. 근데 목 좋은 데는 다 비싸요. 그런 스타벅스가 더 장악했어요. 그리고 진짜 뭐 임대료부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정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최종 의사결정을 낼 때까지 어떤 정보를 습득해서 이거를 만드느냐. 학습 능력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한 거죠. 나중에 내가 평소에 독서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학습을 열심히 해 놓는다면 지금이나 또 20년은 달라질 거예요. 은퇴했을 때에는. 달라져도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한 위치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종합해보면 그 학습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다른 거보다 뭐 무기력보 이런 거보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제가 키워드가 나와서 여러분도
지금 뭐 여기 20대 친구들도 많고 30대 친구들도 많은데 뭐 노후 준비라는 게 별게 있고 뭐 돈을 모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아껴 써서. 근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 노후에 재밌게 살려면은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려면 뭐예요? 뭐 공부도 많이 해봐야 되고 경험도 미리미리 그거 관련해서 조금씩 쌓아놓는 게 좋다. 막상 이제 60 가서 해야지 그러면 못 한다니까요. 미리미리 쌓아보는 게 좋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저는 주변 보면은 안타까운 게 노후 준비도 빈익빈 부익빈이란 뭐지? 부익부 빈익빈.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는 게 평소에 직장 잘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버신 분이 노후 준비도 되게 칼같이 하고 계세요. 맞아요. 놀랍도록.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다른 분야를 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이분은 재정 상태도 꽤 쌓여 있으면서 지금 오면 은퇴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행복하게 살려고. 보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셔. 네. 그러면 뭐 왜냐면 은퇴하고 나서 요즘은 또 대기업이나 그런 경우에는 은퇴를 좀 빨리 하니까 그 뭐 20년, 30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아니신 분이 더 준비를 하셔야 될 분이 아니신 분도 훨씬 더 많죠. 많고. 그리고 그냥 솔직히 이제 노후 준비 재정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제발 이 젊을 때 주식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뭐냐면 그 주식 그 공부할 시간에 자기 실력을 키우시고 나중에 돈을 벌면 가장 중요한 게 지출 통제예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얼마나 돈 소비를 내가 직장인이라면 돈을 얼마나 적게 쓰느냐 거기서 승부가 다 납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주식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한 개인이 벌 수 있는 확률은 일단 높지가 않고 거의 마이너스고 한다 하더라도 은행 이자를 넘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지출 통제를 하잖아요. 아끼잖아요. 아끼면 수익률이 10%, 20%, 30%가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이자만 요즘 얼마죠? 3년 적금은 뭐 3% 맞나요? 2점 몇 %? 근데 내가 지출했던 걸 딱 적어가지고 쓰잘데없는 것만 줄여도 그 해 아마 첫 해 수익률은 50%인지도 몰라요. 진짜로. 가계부부터 써요. 가계부부터. 예.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뭐냐면 제가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할 때도 내가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습득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준비할 수가 있죠. 제가 퇴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커피도 제가 삼성 다니면서 PS 합치면은 그 보너스 합치면 1억 넘게 받았는데 뭐 커피도 와이프랑 벤티로만 시켜갖고 그 바닐라 라떼 나눠 마셔. 나는 카라멜 마키아토 좋아하는데 그래 나눠 마시고. 카라멜 마키아토 좋아해요.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은퇴하면서 이제 이사를 할머니 할아버지 집 옆으로 갔어요. 과일 같은 거 사면 반 갖고 오게 그냥. 그냥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수입이 없는 거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웠었어요, 진짜. 그래서 또 잘 버텼는데 1년 1개월 동안 수입이 없었어요. 1년 1개월 동안. 수입이 없었어요, 수입이. 그러니까 뭐 아무튼 되게 힘들었는데도 그래도 저는 3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수입을 다 저금해놨었거든요. 되게 조금 쓰면 솔직히 5년도 더, 왜 거의 안 써. 애기 것 빼고는 아무것도 안 써. 얻어먹는 거는 딱 출근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붙어서 얻어먹고, 예? 뭐 어디 이렇게 결혼식장 바짝바짝 쫓아다니면서 가족들 다 가서 다 먹고 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냥요. 예? 또 하나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 이게 재테크도 핵심 습관 중에 하나예요. 습관 힘이 나옵니다. 왜냐면 벌써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일단 메타인지 높아지죠. 자기의 관련된 소비 행태에 대해서 쭉 적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핵심 습관을 자리 잡아서 재테크를 했는데 다른 삶의 질이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젊었을 때 이러한 경쟁관념이 있으면 매우 좋죠. 또 그런 분하고 또 결혼하시면 또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게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 작가님 마지막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뭐 노후가 나랑 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내 재미의 관점에서도 인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더 행복한 인생을 사시겠죠. 롱런할 때. 다른 얘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노후 준비가 좀 멀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신 박사님한테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 재정적으로 되게 중요하니까 준비하고 실력적으로 준비하니까 되게 중요하고 대신 한번
나이 먹었을 때 자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프 베조스가 말한 거 네. 죽기 전에 후회 최소화의 네. 법칙. 저는 그래서 보통 이제 10년 단위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40대, 딱 50 됐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제가 50대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제가 그때 영어 독해를 떼었지만 또 7년 동안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많이 못했었어요. 근데 야, 나 한 50 딱 됐는데 내가 뭐 이렇게 영어랑 뭐 일본어, 중국어 책을 그냥 읽고 있으면 되게 멋있겠는데?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제가 못해요. 영어를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요즘에 영어 엄청 잘해요. 네, 제 영어 영어를 원서를 이틀에 한 권씩은 볼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기본적인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책은 엄청 잘 저 읽어요. 41예요.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때 그 50대였을 때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 모습이 되고 싶은 걸 강력하게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거든요. 그 외에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또 영준이랑 같이 사업했을 때 이런 모습을 그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리는 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둘이. 그래서 이때 되면 우리가 이때 뭐를 해야 된다. 단순히 많이 얼마를 벌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해서 여기에서 이걸 하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 중에 바다 쓰레기 우리가 다 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알지. 있어요. 예? 바다 쓰레기 치워야 된다. 이런 모습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 쓰레기 하기 위해서 둘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중에 미래 10년 단위 또 20년 단위로 그려놓고 그걸 또 적어놓고 혹은 베스트 프렌드나 나와 함께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같이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그런 모습에 다가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게다가 주변에서 지적을 하죠. 예를 들어서 못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이것 중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게 제가 운동이거든요. 영준이 저보다 어리지만 저희 팀의 보스예요. 저한테는 거의 명령을 하지 않아요. 근데 명령하더라고요. 형, 운동 안 하면 난 죽어. 그런 거예요. 운동하라고. 왜냐면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 심지어 리더십 있죠. 자기가 뛰었던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캡처해서 맨날 보내요, 뛴 거를. 나이키 그 있잖아요. 그 뛰는 거 있죠. 앱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5km 뛰었더라고. 5km인데 뭐 40분 걸렸니? 30 몇 분. 40 몇 요즘에. 분. 예. 많이 좋아졌네. 그러니까 명령하더라고. 형 안 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가 꿈꿔왔던 걸 이루려면은 해야 되는 거야. 하기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힘들어.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도 좀 안 좋은데 저도 요즘에 약간 몸이 안 좋아지기 이상 시작했어요. 징후가 오는 거예요. 운전할 때 약간 이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 게 원래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제가 하면 뭐 합니까? 하다 중간에 건강이 안 좋으면 죽으면 끝인데. 이뤄낼 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챙기는 게 매우 중요하던 되게 귀찮아요. 되게 귀찮은 중. 방송에서 운동하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본인이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같이 제가 그림을 그리고 같이 그림을 공유해서 이거를 제가 이뤄낼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환경 설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후를 또 생각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고, 제 생각 젊었을 때 한 5년 단위로 혹은 10년 단위로 또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내가 진짜 멋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그려가면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게 된다면 자기 원하는 좀 그런 모습으로 그때를 맞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